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프로그램 들머리에서도 예고해드렸다시피 신경숙 작가의 표절 논란 관련해서 노혜경 시인, 아시죠? 노혜경 시인 연결했습니다. 노 시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시도 쓰고 소설도 쓰는 작가 이응준 씨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그리고 페이스북 이렇게 올라오면서 일파만파고 어제는 창비와 신경숙 작가의 반응도 나왔죠. 예. 거두절미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 시인께서는 문제가 된 작품 전설이던가 표절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이응준 씨가 두 개의 그 문장을 대조해가지고서 워싱턴 포스트에 올린 글에서 밝혀놨죠. 네. 근데 그걸 보고서 표절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신기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표절이냐 아니냐를 묻고 자시고 할 필요조차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딱 보면 표절이죠. 네. 그 문학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렇죠. 글에 대해서 정말 콩알 만큼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네. 문장 순서도 똑같고 서술의 순서가 일단 똑같은 데다가 네. 기본적으로 그 김무란 씨의 번역 뼈대 위에다가 약간씩 덧칠을 한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수사적으로 조금 흐트러뜨리고 네. 거기다가 조금 이렇게 그 묘사를 조금 더 집어넣고 네. 그렇지만 중요한 표현이라든가 단어의 순서 그리고 이렇게 그 어떤 그 에피소드 정황 상황 있잖아요. 네.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 똑같잖아요. 예, 그 그걸 올림픽 어떻게 표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올림픽 수영 종목에 보면 그 여자들 둘 또는 4명 여러 명이 나와서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하는 뭐 싱크로나이즈 뭐 한 그런 수중 거 있죠. 발레인가 싱크로나이즈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오죽하면 그 종목 이름이 똑같이 한다 그래서 싱크로나이즈드 이런 거던데. 예. 그 이응준 작가가 이렇게 예시해 놓은 걸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은가 싶으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인님. 네. 아니, 일본 작가의 이 문장을 그대로 베껴 쓸 만큼 이게 그렇게 명문인가? 또는 기상천외한 창조적인 뭔가? 전혀 저는 뭐 생동감도 창의성도 못 느꼈는데 왜 이런 걸 글쎄 베꼈다라고 단정하긴 뭐하지만 왜 이거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가? 너무나 상투적인 문장이던데 그런 생각을 저는 가졌거든요. 글쎄 어떤 작가가 다른 사람의 문장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쓸 때 정말 자기의 작품 속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그 뺏겨오는 그 문장이 너무나 명백하게 어떤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라고 할 때는 대체로는 어디서 가져왔다는 걸 명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를 어떤 시에다가 쓴다고 치면 그건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김춘수의 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김춘수의 시를 내가 가져다 갔을 때 이게 김춘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면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올 땐 누구나 다 이게 어디서 가지고 왔다는 걸 얘기를 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을 정말 가지고 와서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대결의식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이거보다 잘해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나는 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 사람하고 정말 다르게 표현을 해보고 싶다든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대목에서는 표절이 잘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체로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슬쩍 도용해서 쓰게 되는 경우가 저는 그 심리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표절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발생했다라는 게 중요하고 더더군다나 그 이강윤 선생님 말씀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왜 표절을 하느냐가 오히려 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작가의 혼이 담기거나 힘주어 무엇을 강조하거나 자신 나름대로는 생명력을 불어넣고 싶은 대목에서는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한 발언을 하는데 왕왕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어떤 자기의 핵심적인 요소에서
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문학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가라면 예. 사실은 별것 아닌 깨놓고 말해서 문학에서 비중이 낮고 별것 아닌 대목은 없어요. 예, 어제 창비의 말은 좀 다르더라고요. 비중.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나가던 강아지가 웃다가 메르스 걸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문학 작품에서 네. 특별히 주제를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내는 대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 전체가 첫 문장에서 마지막 문장까지가 작가한테는 다 중요해요. 네. 중요하지 않은 대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작가는 풀어오시기 작가가 아닌 거죠. 아하, 한마디로. 예.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 이렇게 신혼 부부가 이렇게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공존의 기쁨, 특히 성애의 기쁨에 눈 떠가는 그 문장을 살짝 묘사한 건데 네네. 이건 그냥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왜 꼭 그 대목을 그렇게 베꼈을까 싶긴 한데 어제 출판사인 창비가 예. 두 작품 우국과 지금 신경숙 작가의 이 전설에서 유사한 점은 신혼부부가 등장하는 점 정도라고 했거든요. 네. 이 출판사의 해명 더군다나 다른 데도 아니고 창비란 말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미 창비 직원들이 창비가 아니라 창피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속속 자기 출판사를 비판을 하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문인들에게 이 표절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지만 너무 이렇게 자주 제기되었는데 해결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표절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 대중음악 쪽에서 하듯이 네네. 법적인 문제 이렇게 비용과 관련된 문제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문학의 표절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몇 소절 이상이 같으면 표절이다. 음악은 그런 게 확실히 있는데. 예, 근데 그거는 음악 가운데서 대중음악이 이 상업적인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고요. 네. 문학에서는, 순수 문학에서는 작가의 어떤 창조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이 표절 작가라고 찍힌다는 거는 그냥 절필해야 되는 일이에요. 작가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끝나야 되는 것인데, 생명이 끝이 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학판의 고통이거든요. 네.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더더군다나 명명백백하게 폭로가 되었는데도 창비가 자기 작가를 옹호하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문인들 그리고 일부 생각 있는 독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죠. 네, 다른 데가 아니고 창비여서. 다른 데 가도 다 마찬가지인데 아무리나 창비가. 그러니까 창비는 뭔가 상징성과 지난 40-50년 우리 현대사의 굴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것을 만드신 백낙청 선생이 지금도 애착을 갖고 그런 걸 감안한다면 더더욱. 예, 네. 사실 좀 그렇죠. 예. 이제 저는 지금 인터뷰에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있지만 네. 나서서 인터뷰를 하겠다. 특히 이제 이 방송 매체 같은 데서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이유는 예, 없었어요. 굉장히 애먹었어요. 섭외하는데. 예, 사실 제가 그런 경험이 전에도 있어요. 네. 김윤식 교수가 네. 가르타니 고진의 어떤 문장을 한 단락을 뺏겨가지고 책에다가 인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표절이죠. 네네. 그런데 평론계의 그것은, 최고봉이라는 한때 김윤식 교수. 예. 네. 근데 그거를 이명원이라고 하는 그때는 굉장히 소장평론가였어요. 문학평론가 소장평론가가 연구 논문에서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때 정말로 이명원의 궁금증도 그랬어요. 네. 아니 이 대평론가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을 왜 표절을 하지? 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궁금하게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현해탄 컴플렉스의 김윤식 교수가 침륜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린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걸 논문을 발표하겠다고 나섰다가 김윤식의 제자이던 자기의 학교 교수들에게 네. 그야말로 학교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는 파문당하다시피 파문 당했죠.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명원을 옹호하기 위한 글을 써달라고 월간 말지에서 필자들을 찾아다녔을 때 네. 내놓고 그걸 옹호하겠다고 하는 국문학자가 없었던 거예요. 침묵의 카르텔이군요.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쓴 적이 있어요. 그러면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표절 논란에 대해서 어제 신 작가는
대응하지 않겠다. 나의 독자들을 네. 믿고 간다. 이런 모호한 말을 했는데요. 네. 예전에 이런 논란이 한 번 또 있었어요. 그때 혹시 신경숙 작가의 반응 아직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딸기밭이라고 하는 네. 이 성장 소설 작품이 일종의 있었어요. 예, 예. 근데 거기에 그 어떤 제가 지금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어떤 일찍 이렇게 죽어버린 어떤 젊은이의 유고 이 문집 비슷한 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거기에 서문이 있었어요. 그 서문을 딸기밭에 그대로 옮겨가지고 그 아버지의 글을 어머니의 글로 슬쩍 바꿔가지고서는 신경숙 작가가 이제 그것을 그때 진짜 도용이죠. 예, 그렇게 해서 썼는데 네. 그 아버지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 뭐 자기가 이 유가족의 아픔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는 식으로 굉장히 옹색하게 변명을 하고 넘어갔는데 네. 신경숙이 인기 작가이다가 보니까 대중 독자들이 이런 표절이라든가 하는 것이 작가의 정신세계라든가 또는 어떤 작가적인 역량을 떠나가지고요, 이 작가의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독자들이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야무야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두 가지 응원군이 있는 거죠. 표절이 뭐가 심각한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뭐 창비 같은 데서 뭐 표절이 아니다, 작가가 표절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믿어주고 싶어 하는 이 일반적인 독자 그룹이 있어요. 네. 책을 사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렇게 따지고가 아니라 자기한테 재미있고 자기한테 감동을 주면 이만하면 충분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왜 실컷 표절을 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도 팬들이 좋아하니까 넘어가 버리는 경우하고 비슷한 거죠. 예. 이제 그 다음에 신경숙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미지나 브랜드, 하는 문학동네와 창비라고 하는 아주 막강한 문단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입을 좀 안 대고 하는 경향도 있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 짧게 좀 최대한 짧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간당간당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외에서 국내에서 꽤 저명한 작가 중에 표절 시비가 제기됐을 때 이를 흔쾌히 시인하고 인정한 사례가 혹시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당장 이름은 기억나지 않으나 없지는 않았죠. 절실한 케이스도 경우도 있고 없진 않죠. 알겠습니다. 창비가 어떻게 대응할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인터뷰 응해주셔서 노혜경 시인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 특별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